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소폭 감소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먼저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19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명입니다. 이틀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3명 가운데 53명이 국내 지역 발생인데요. 서울 9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모두 32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어제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반면에 부산에서는 16명이 확진되면서 하루 새 크게 증가했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연제구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고요. 금정구 평강의원 관련해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도봉구 다나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게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고 이 연휴 기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연휴 첫날 100명을 넘었지만 어제와 오늘은 두 자릿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그동안 추이를 봤을 때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5월 황금 연휴와 8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를 보낸 뒤 확진자가 크게 늘었었죠. 이번 추석 연휴와 다음 주 개천절 연휴 기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봤을 때 조사 중 그러니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18%에 달합니다. 우리 주변에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큰 상황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남은 연휴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방역 당국은 이동량이 늘면 그만큼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행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쉬면서 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보단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에서 백인 우월주의 비난을 거부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한 전직 국가안보 관료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또다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을 한 달에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던 첫 TV 토론.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할 용의가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답변합니다. Proud Boys, stand back and stand by.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를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날 토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종 문제였는데 최근 주목받는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에 대한 비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백인 민병대 등 우파가 아니라 좌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여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다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오나치와 KK단이 증오와 폭력을 유발하는 범죄 단체라고 했지만 프라우드 보이즈 등 최근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를 비난했는데 왜 자꾸 언론이 물고 늘어지느냐고 했습니다. His record on this is unmistakable, and it's shameful that the media refuses to cover it.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전직 공화당 고위 관료 50여 명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치권 뉴스를 다루는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전직 공화당 고위 관료들의 바이든 지지 선언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의 태풍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현지 지도했습니다. 특히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이번 시찰에 함께하면서 2달 만에 공개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7월 말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주택과 농경지, 교통, 전력 등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너진 주택들의 신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주택 설계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결합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운 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생태환경 개선과 공장 리모델링, 주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 향상도 차근차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 복구의 모든 공정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 존중의 원칙에 의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강원도 농사 작황도 살폈는데 홍수 피해를 입은 당시엔 내다볼 수 없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유례 없이 힘든 해지만 보람도 특별히 큰 승리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해 복구 기한으로 제시한 당창건 기념일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북한 매체들은 연일 피해 복구 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익스 백악관 보좌관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을 텐데요. 연결 전에 이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서 이종훈 기자 보도도 들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100명 안팎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113명, 그리고 어제 77명, 오늘 발표해서 63명인데요. 네. 하지만 이 매일 하루 확진자 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검사량이 줄어든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 추석 명절 연휴가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11일까지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명절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한 수요일쯤인데요. 그때 신규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에서 억제될 것인지 아니면 세 자릿수로 급증할 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렇게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또 이게 연휴 기간에도 소규모 집단 감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도봉구의 한 정신과 전문 병원인데요. 이 다나병원에서 지난달 28일 환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연쇄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 발표 기준으로는 33명까지 확진됐는데 네. 잠시 후 이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 이 숫자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매일 한두 명씩 발생하면서 30명 넘게 확진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 주간보호센터인 경우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용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사우나 이용자까지 폭넓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 전파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 닷새간 연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럴 때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든지 또 혹시 어디가 아픕니다. 이 의료기관을 좀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연휴 기간이 길어서 이럴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일단 응급의료기관 513곳은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네. 아울러 이 중앙과 각 지자체에서는요. 연휴 기간 이 응급 진료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포털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인터넷 포털에 명절 병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 응급의료 포털이 제일 상단에 뜨면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병원이 아니라 명절 병원. 예, 명절 병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유선으로는요.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고요.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 네. 그리고 120
지역 콜센터 등에서도 같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이 선별진료소의 경우에는요, 선별진료소 상황에 따라서 운영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꼭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가 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확진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제 걱정인 게 위중하거나 중증인 사람들,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또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사망자도 늘고 있고요. 글쎄요, 이게 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사실 8월 중순 이후에 수도권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 확진자의 좀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네.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3월 이 대구 경북대에 유행하고 그리고 지난 5월 황금 연휴 기간 때 이 수도권의 재유행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젊은 층의 환자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감염자 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네. 문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이라는 겁니다. 연령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여전히 지금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30-4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광식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현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952명입니다. 현재는 1,803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어제는 한 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41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차오름 요양원 관련해서 9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3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총 4명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대지고와 또 죽전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7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명입니다. 대지고등학교가 4명, 그리고 죽전고등학교가 2명, 그리고 학생의 가족이 2명이었습니다. 부산의 금정구 평강의원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그린코아 목욕탕 관련해서는 9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이었으며 검역 단계에서 6명, 지역사회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입 국가는 필리핀 2명 등 주로 동남아 지역과 유럽 지역 3명이 유입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쉬면서 보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나 각종 실내 장소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할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사전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체크인 같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필요한 간식 등은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게소 등의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에서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기간별 운영 상황에 따라서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 포털이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 또는 129, 119 등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에 개천절과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해 주시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그리고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8.15 서울도심 집회 이후 집단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와 또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대규모 집회의 개최 또는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6일인 39주차의 인플루엔자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의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3명, 지난 절기에는 3.8명이었습니다. 지난 절기보다 좀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올해 유행 기준인 5.8명보다는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조기 인지와 대비를 위해서 기존의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에 더불어서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수 모니터링 등 통합적인 그런 감시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기에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또 방문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까지 남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간의 접촉은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 위험 요인이 몇 가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인 간의 모임이 많아져서 이런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한 소규모 전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차나 음식을 같이 드실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어서 모임 참석자가 집단 감염된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동안에 가급적이면 이런 지인 간의 모임을 최소화해 주시고 모임을 하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말의 종교 행사입니다. 최근에도 종교 행사나 소모임 활동, 또 온라인 종교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 또는 종교 행사 전후의 식사 모임 등을 통해서 소규모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은 반드시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종교시설 내에서는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소모임, 식사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사와 집회입니다. 지난 8.15 서울도심 집회로 인해서 집회 참석자는 227명이 확진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추가 전파로 인해 12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332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감염이 돼서 중증 환자 발생 또 사망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였지만 마스크 착용이 잘 준수되지 않았고 또 밀집된 그런 집회 장소에서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또 비말 전파의 위험이 있는 구호 제창, 음식 공유 등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이고 구호 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회 참석 시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3일 연휴 기간 동안의 거리두기 실천 그리고 의심 증상 시에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방역당국도 경계심을 높여서 연휴 기간 동안의 감염관리, 유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덕 기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힉스 보좌관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염이 된 건지 현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반응, 즉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속보 방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내용을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트윗을 통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미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린 동안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는데 결국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에 역시 확진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힉스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주 선거운동 일정을 함께 소화했으며 이동 중에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백악관은 힉스 보좌관과 함께 있던 다른 백악관 관리들이 격리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펜스 부통령의 공보비서관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날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도 비구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낮 한때,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계속 크게 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호남 지역에 그리고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성큼 다가온 가을,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